박민정은 제주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년간의 고된 고시 생활을 버티며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이준호와 함께 신혼여행을 온 것이다. 공항 대합실은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민정의 시선은 오직 곁에 선 남편에게만 머물렀다.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물을 챙기며 여기가 우리 시작이네라고 짧게 말했다. 민정은 그 말이 쓸쓸하게 들렸지만 새 신랑의 어색한 표현이라 여겼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 객실에 들어섰을 때 민정은 숨을 들이쉬며 창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가 보였다. 바다 냄새와 함께 객실 내부의 은은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민정은 속으로 이제는 불안이나 외로움 따위와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해산물 식당을 찾았다. 싱싱한 전복과 조개구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민정은 와인을 따르며 준호의 눈치를 살폈다. 준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잔을 비울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민정은 그 모습조차 새로운 부부가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였다. 신혼여행 이틀째까지는 평온했다. 관광지를 돌며 사진을 찍고 자전거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며 바닷바람을 맞았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함께 웃으며 먹던 순간 민정은 자신이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짧은 순간 준호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듯했다. 민정은 그때마다 조금 언짢았지만 신혼 초부터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 회사 사람들과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겠거니 하며 그냥 넘어갔다. 내가 벌써부터 예민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밤이 되자 객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히 이어졌다. 샤워를 마친 준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옆에 두었다. 민정은 옆자리에 누우며 내일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었다. 준호는 짧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가자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지. 라고 답했다. 무심하게 들렸지만 민정은 그마저도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신혼여행 3일째 밤, 민정은 피곤함에 일찍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일정 덕분에 골아떨어진 그녀는 곁에서 이불을 고쳐 덮던 준호의 기척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새벽녘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방 안은 호텔 특유의 은은한 조명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 시간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든 아내를 확인한 뒤 옷을 챙겨 입고 조심스레 객실 문을 열었다. 자물쇠가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지만 민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민정은 눈을 떴다. 침대 옆이 비어있는 것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호텔 욕실 문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단순히 산책을 나갔겠거니 했겠지만 전날 준호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휴대전화를 숨기듯 보던 모습, 어색한 미소, 짧은 대답. 이 모든 게 하나로 엮이며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정은 객실 안을 서성이다가 차라리 기다리기로 했다. 곧 들어오겠지. 혼자 별일 있겠어? 자신을 달래며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까지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정은 결국 호텔 프런트로 내려가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직원은 잠시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외출 기록은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민정의 불안은 더 커졌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녀는 호텔 근처 해변을 찾아다니며 눈에 익은 뒷모습이 있는지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바람만 세차게 불 뿐 어디에도 준호의 흔적은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 점심 무렵이 되어갔다. 지친 발걸음으로 객실에 돌아온 민정은 문을 열자마자 얼어붙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민정은 억눌러온 의심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짧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준호는 순간 눈을 피하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침에 잠깐 산책 나갔다 왔어. 민정은 그 말에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산책이라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분명 무언가를 감춘 듯 보였다. 하지만 신혼여행 도중 터지는 불필요한 다툼을 원치 않았다. 민정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다. 그래. 아직은 믿어야 해. 괜한 오해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민정은 여행 가방을 풀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옷가지에는 바닷바람이 스며든 듯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보면 흔한 귀가 후의 풍경일 뿐이었지만 민정의 마음은 달랐다. 신혼여행에서 겪었던 그 새벽의 불안,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남편의 공백은 여전히 그녀의 뒷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 산책이었다고?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던 거지?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괜한 기우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민정은 옷을 개며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공무원 생활로 다져진 꼼꼼한 습관 덕분에 언제나 옷을 정리할 때는 빠뜨리는 게 없었다. 그러다 바지 뒷주머니 속에서 작은 이물감을 느꼈다. 손끝에 걸린 것은 낯선 종이 조각이었다. 꺼내든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멈췄다. 반쯤 찢겨진 콘돔 포장지. 분명 사용한 뒤 버려야 할 쓰레기였을 그것이 남편의 옷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끝이 떨렸다. 이건 우리 사이에서 쓰일 수 없는 물건이잖아. 신혼여행 내내 함께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틈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물건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의문을 답으로 바꿔버렸다. 민정은 포장지를 꼭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귓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리고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민정은 한순간 숨을 고르려 했으나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에 쥔 포장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뭐야? 짧은 물음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준호의 눈이 포장지를 스치더니 잠시 얼어붙었다. 이내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그거. 아니, 그게 왜 거기 있냐? 옛날에 우리 썼던 거. 기억 안 나? 민정은 당황하면서 능청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옛날에 썼던 거라니. 그 바지는 신혼여행 3개월 전에 남편 생일 때 민정이 사준 바지였다. 그 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그녀가 더 잘 알았다. 그제야 그녀는 최근의 기억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신혼여행 3번째 날 밤, 몰래 사라진 남편, 점심 무렵 돌아와 던진 무심한 한마디, 그리고 여행 내내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 모든 퍼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래. 이때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민정은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다. 오해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조차 설득력이 없었다. 민정은 그의 얼굴에서 답을 읽었다. 흔들리는 눈빛, 굳은 입술, 애써 지어 보이는 웃음.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실은 숨막힐 듯 정적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평범한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민정에게는 전혀 닿지 않았다. 손끝에 남은 포장지의 거친 촉감이 현실을 뚜렷이 새겨주었다. 민정은 이 결혼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당장이라도 이혼을 원했지만 한 장의 콘돔 포장지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히 내밀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고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중에 무겁게 울렸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했지만 민정의 눈에는 그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행동조차 연기처럼 보였다. 저 얼굴 뒤에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밤이면 침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듯했다. 준호는 등을 돌린 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민정은 눈을 감아도 심장이 계속 뛰어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더는 방관할 수 없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 끝낼 수 있어. 준호가 샤워실에 들어간 틈을 타 민정은 그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패턴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화면이 열리자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통화 목록에는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 박 과장. 회사 사람처럼 보였지만 기록된 시간은 새벽 1시와 2시. 신혼여행지에서 준호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민정의 몸이 굳었다. 회사 통화를 새벽에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붙여둔 이름이야. 그리고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연애 시절 준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여자친구의 번호 때문이었다. 민정은 그때 왜 아직도 번호를 지우지 않느냐고 따졌고 준호는 오히려 연락도 안 하는데 굳이 지울 필요가 있냐며 되레 화를 냈다. 결국 다툼은 흐지부지 끝났지만 민정은 우연히 그 번호의 뒷자리를 기억하게 됐다. 꼼꼼한 성격 덕에 별뜻 없이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박 과장의 번호 끝자리가 그때 본 전 여친의 번호와 정확히 같았다. 민정은 숨을 삼키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결국 그년이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왔었던 거야. 이건 확실해. 민정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 몰래 수진의 번호로 연락을 했고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약속 당일 민정은 긴장으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채 문을 열었다. 커피향이 퍼지는 공간,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감 있는 눈빛, 어딘가 묘한 미소. 바로 한수진이었다. 순간 민정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수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웃었다. 아, 안녕하세요. 아내분.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눈빛으로만 응수했다. 수진은 태연하게 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맞아요. 신혼여행 따라갔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얼굴 보자고 해서 그날 밤 잠깐 만났던 거예요. 짧고 가벼운 말처럼 들렸지만 민정의 머릿속은 번개가 치듯 요동쳤다. 결국 그날 밤. 내 옆에서 몰래 빠져나가. 얘를 만난 거였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손끝까지 저릿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준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혼여행 때 새벽에 박 과장님 만나고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네. 솔직하게 말해.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준호는 눈빛이 흔들리며 순간 말을 잃었다. 어깨가 내려앉았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날 전 여친 만났었어. 신혼여행 때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만난 거였어. 더는 안 볼 생각으로. 그러나 민정은 그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떨리는 눈빛과 불안한 표정, 억지로 짜낸 듯한 변명. 모든 것이 거짓의 냄새를 풍겼다. 손끝에서 여전히 콘돔 포장지에 거친 촉감이 되살아났다. 민정은 눈을 감으며 확신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 민정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콘돔 포장지, 박 과장이라는 이름, 전 여친의 존재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변명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준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무거워 보였지만 그 속엔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기색이 짙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준호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보다 자기합리화가 묻어 있었다. 민정은 차갑게 웃으며 그 손을 외면했다.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바라는 거지. 이미 신혼여행지까지 따라온 여자를 만나면서도 나를 속였잖아. 민정의 눈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신혼여행 둘째 날 밤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해변을 걸으며 나눴던 짧은 대화.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가짜로 보였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행복했던 기억조차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다. 준호는 억지로 침실에 들어가 누웠지만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끝내 밤을 새웠다. 문득 결혼식 날 친정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잘 살겠다고 맹세했던 순간 축하해주던 친구와 친척, 회사 동료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지 며칠 만에 이혼녀라는 주홍 글씨를 짊어져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꾹 참고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 복잡한 생각이 얽히며 마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결심을 굳혔다. 서랍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내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손끝은 단단히 힘을 주고 있었다. 이건 끝내는 게 맞다. 준호는 출근길에 서류를 본 듯 표정이 굳었다.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겨우 이런 걸로? 그 말에 민정의 눈빛이 번뜩였다. 겨우 이런 걸로라고? 그날 밤 네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네 입으로 만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네 바지 속에서 콘돔 껍질이 나왔어. 그게 부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고개를 떨궜다.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민정은 차갑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는 네 옆에서 모른 척하면서 살 수가 없어.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완전히 갈라졌다. 민정은 각광을 쓰며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준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늦췄다.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애정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양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준호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하며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가리리니라며 아들을 두둔했다. 민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오히려 후련했다. 긴 싸움의 끝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속에서 민정은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빌었다. 하지만 민정은 차갑게 문을 닫았다. 더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결혼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끝나버렸다. 신혼여행에서 시작된 균열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다. 민정은 잿더미 속에서 서류를 챙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나를 지키며 살 거야.